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 a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미수가 여기 있군요. 뭐 확률의 총 합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묻는 건가요? a는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a값은 1에서부터 뭐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빼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6분의 5니까 뭐 6분의 1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확률 분포표에서 표를 좀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방법만 알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일렬로 설 때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그랬네요. 이웃하지 않는다 풀이 원리가 상대방,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이제 먼저 나열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6명을 좀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6팩토리얼 되겠고요. 그럼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4명을 먼저 4팩토리얼 좀 나열하면 되겠고, 4명이 나열됐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의 틈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5가지, 4가지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계산할 때 4팩토리얼에 5까지 곱해서 5팩토리얼 약분하면 이제 6 하나 남고요. 6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3분의 2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상대방 먼저 나열해야 된다 라는 요 아이디어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항 분포 이렇게 처리되면 여기 이제 np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평균 분산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항 분포에서 기대값을 구하면 이제 np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4에다가 4분의 이렇게 곱하기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16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npq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미 뭐 16 계산 됐으니까 여기다 4분의 3 한번 더 계산해주면 되겠죠. 4, 3 그러면 12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둘을 좀 더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28입니다 라고 역시 가볍게 연산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항 분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 질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A 확률, 교집합의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합집합의 확률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독립이라는 얘기가 매우 중요하죠. 완전히 풀이법을 가르쳐준 거라서 만세 외치고 풀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 이 부분들의 확률이 PA 곱하기 PB 확률이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6분의 주어진 거죠. 그럼 뒤쪽 관계식에서 PB 확률 확실하게 알겠죠. A 확률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A 확률에다가 B 확률에다가 더하기하고 열심히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계산법 다 나와 있죠.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더하기 해주고 6분의 1을 빼는 그런 내용. 그러면 6분의 5에서 6분의 4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약분해서 3분의 2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독립 이렇게 됐을 때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이론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들. 근데 이렇게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이 풀이법으로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게 거의 풀이법을 가르쳐주고 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부분 놓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고요. 확실하게 잘 알아서 정확하게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분산을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를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변수 자체가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겠고 px는 equal x에서 이렇게 분포표를 만들면 10분의 1, 2, 3, 4 이런 형태로 해서 가면 되겠죠. 합은 이렇게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일단 평균 즉 기대값부터 열심히 구하게 되면요. 10분의 1제곱 2제곱, 4, 3제곱, 9, 그 다음에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20에 30 처리되니까 3에서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분산을 구하려면 마음 곱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곱 평균 구해야 되는 거니까 10분의 변수를 제곱해서 또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게 되면 1이고, 그 다음에는 8이고, 그 다음에는 27이고, 그 다음에 64고,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게 그럼 얼마인가요? 35에다가 36이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기대값의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10에서 9를 빼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1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와, 이 부분들이 뭐 우리가 확률 분포를 좀 공부하게 되면 이산화 확률 분포를 공부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죠. 표 만들어서 평균 그다음 과정 거쳐서 이제 분산 구하기.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들 대신 뭐 질량 함수까지 가르쳐 줬으니까 나중에는 뭐 확률까지도 구해야 되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도 있을 텐데 앞쪽이라서 지금 뭐 질량 함수를 좀 가르쳐 준 거니까 어쨌든 철저하게 풀이법 익혀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연습을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가르쳐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expectation x바 이 부분들은 뭐 expectation 모평균인 m하고 m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뭐 모평균 m하고 이제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요. 5분의 n 이렇게 좀 나온 부분들에서부터 즉 5분의 n 이 부분들이 이제 20입니다. 그러니까 n 값은 가볍게 100이라는 사실을 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리언스 x바 이렇게 처리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니까 100분의 시그마 제곱 처리한 이 부분들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뭐 시그마 제곱이 그러면 25 처리돼서 시그마 값은 5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추출했을 때 표본 분산, 표본 평균하고 모집단 사이에 모평균, 모분산하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 이제 뭐 분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이제 평균 부분들은 뭐 같으니까 좀 잊혀지지 않는데 분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모 분산하고 표본 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잘 알아서 실수 없이 확실하게 좀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기대값 분산 조져 있을 때 뭐 제곱의 평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제곱의 기대값. 주어진 식은 3배의 기대값 x에다가 빼기 힐 부분들이고 요건 이제 식변형하는 이런 부분도 좀 물어본 거죠. 뭐 그럼 기대값 자체가 6에다가 2 처리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다음 분산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죠? 뭐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이제 제곱해서 나가는 거죠. 9 바리안스 x 처리한 부분들이 18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분산 자체는 또 약분하게 되면 또 2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예요. 좀 재미난 식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가는 식이 제곱의 평균에다가 빼기 평균 부분들을 이제 제곱해서 계산해 가는 거니까 이때 뭐 기대값을 좀 질문하는 이런 내용이라면 제곱의 평균 구해가는 거라면 분산 2에다가 그다음 이 부분 이제 이 양식에다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곱하니까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뭐 계산해서 6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야, 뭐,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변수 변환 형태의 식 변형이죠. 식 변형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느냐, 뭐 질문하는 내용인데, 뭐, 그 수식 자체가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 잘 해서 틀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 표준표차 따른다고 가르쳐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x라는 변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정규분포를 어떻게 따라간다? 30에 2제곱이다 이렇게 좀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16개 품을 추출한 이걸 구해가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이제 x바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조사하게 되게 되면 뭐 평균이 29.5로 좀 바꾸겠고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16으로 좀 나눠야 되죠. 16으로 나누면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바꿔가서 근데 중요한 것은 표본을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 이제 분산 부분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추출할 때 어이구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이거 어쩐지 쓰면서 이상하다 했어요. 이게 좀 똑같아야 되는데 그죠? 자, 이게 부분이 뭐냐면 평균이 이제 3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29.5 이거보다 짝을 이하일 확률 이걸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깜짝이야. 이게 좀 달라지면 안 되는데 역시 제가 좀 문제가 조금 더 잘못 옮겨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뭐 확률을 구해달라. x바가 29.5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표준화 과정이죠. z를 이제 고쳐갈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겠고 29.5에서 빼기 30을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값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0.5 그러니까 1이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1을 계산 결과 좀 알아야 되겠고 0.5에서 3, 4, 1, 3을 빼야 되는 그런 형태가 이 문제에 좀 답이 되거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7, 8 이렇게 되니까 1587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큰 틀에서 일단은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추출했을 때 표준 역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부분 알아야 되겠고요.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 부분들이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판단해서 문제점 풀이하는데 실수 없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M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N명을 추천해서 키를 조사했더니 어이구 조사한 평균이 이렇게 된 거야? X바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신뢰도 신뢰도가 이런 얘기군요. 이 부분 아는 게 중요하죠. 뭐 X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쪽은 뭐 빼기니까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좀 학습되어 있느냐 이거 지금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뭐 결과도 한쪽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X 바가 이쪽이 이게 좀 167 이렇게 좀 가르쳐 준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신뢰도 95%는 또 1.96수라고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1.96에 루트 n 분의 표준 편차가 16 이 부분 이렇게 좀 가르쳐 줬는데 이 계산 결과가 170에서 167을 빼는 거니까 3.92입니다. 이거 풀란 얘기인가요? 이런 뭐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하겠군요. 이게 좀 약분해서 그러면 이제 16은 이꼴 여기 약분하면 2가 되는 거죠. 2 루트 n 처리되니까 또 약분하면 8 되겠고 그죠? 그럼 이제 n이라는 것은 64에서 어찌 생각하면 이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거군요. 그 이제 문장 길어 가지고 조금 이제 긴장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실내 구간 이런 부분들에서는 특히 이제 이 형태 이제 공식 형태 좀 잘 알아야 되겠고 거기는 뭐 신뢰도에서 이제 신뢰도에 사용되는 이제 Z값 부분들 좀 처리해서 이제 가볍게 좀 처리해 가게 되면 이곳은 뭐 지금 이제 미지수 만들 수 있는 곳이 몇 개가 없죠. n 부분들하고 시그마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문장 정확하게 잘 읽어서 제공되어 있는 거 좀 메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 형태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니까 식 자체가 딸랑 이제 모양 자체가 이제 하나니까요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정확하게 좀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0부터 6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알겠습니다. 확률 밀도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에 대한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건 무슨 뜻이죠? x는 3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그런 식이 되겠죠. 3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간 만큼 왼쪽으로 간 만큼 좌표값이 같다 이런 얘기인데 3에 대해서는 대칭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배수가 되는데 0부터 6까지 되어 있는데 3에 대해서 대칭 구조로 좀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0부터 1까지 확률 1, 2 쪽에서 때 여기 확률 자체가 10분의 1이다 이런 얘기. 그럼 뭐 여기는 뭐 대칭 구조니까 이쪽도 이제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1부터 2까지 확률이 여기까지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1, 2. 그럼 이쪽 확률도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절반 자체가 이제 0.5가 돼야 되는데 그럼 10분의로 고쳐볼까요? 10분의 1에다가 10분의 2에다가 그럼 10분의 5가 되니까 여기도 또 여기도 또 5분의 1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럼 이쪽도 대칭 구조로 5분의 1 이렇게 돼서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부터 5까지 확률 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정답 5분의 2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함수 표현에 해당하는 식의 의미 이 대칭이라는 의미,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적용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반까지 해주면 또 확률의 총합이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10분의 2, 즉 5분의 1 좀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함수 해석이 좀 권해되어 있는 그런 표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흔들림 없는 풀이 해야 되겠습니다. 시그마, 어이구 복잡한 형태 써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이 식이 좀 재미나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립시행 확률이죠. 독립시행 형태로 이루어진 확률 이렇게 되는데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제 이렇게 이항 분포가 돼가는 거니까 이론들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92 컨비네이션이라는 시행 횟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K하고 맞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확률이 4분의 1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항 분포.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 거니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라가야 되겠죠. 192에다가 4분의 1 좀 곱하게 해주면 이제 평균이 되가는데 4, 4, 16에다가 그러면 3, 4, 8, 3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 48에다가 또 4분의 3을 또 곱하게 해주면은
이게 12에 36이니까 6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규분포 이렇게 평균이면 48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데 이때 이제 확률들이 지금 42부터 57 이렇게 되는 거니까 42번에서부터 57번까지 일어난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뭐 이런 뜻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죠. 즉 x라는 변수가 47보다 크거나 같고 47이 아니라 42였죠. 어이구, 미스나면 큰일 납니다. 42부터 그 다음에 57인가요? 57까지 이렇게 이거 좀 잘 써야 되는데 이런 확률도 구해달라. 당연히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표준 편차가 6이었으니까 6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42에서 48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되겠고 57에서 48을 빼는 거니까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되는 거니까 z값이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는 3, 2, 6, 2분의 3 이렇게 1.5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하고 1.5에 해당하는 부분 둘을 좀 더하게 간 것이 좀 답이 되겠죠? 77 이렇게 되니까 7745가 되는 건가요? 0.7745 해서 4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처음에 이제 뜻 파악해가는 절차가 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된 부분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런 형태 독립시행의 확률 그것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무엇을 따라간다?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러한 이론적인 전개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률 구해가는 거니까 절차 확실하게 이론 전개 과정 확실하게 잘 챙겨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fm은 독특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평균이 좀 모르는 상태에서 뭐 3m보다 큰 확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보게 되면 평균이 m 이렇게 됐는데 3m이라는 숫자가 있겠고 그거보다 클 확률들을 열심히 구하는데 그쪽을 구하는 게 아니라 1에서 빼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좀 이 아래쪽의 확률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호, 이런 것을 이제 fm이다 이렇게 좀 주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기억부터 좀 알아볼까요? F0 이렇게 되면 F0 처리하게 되면 1 빼기 P X 값이 0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뭐 평균 자체가 일단은 뭐 M인데 M이 0 이렇게 되는 거에서 0보다 클 오른쪽을 빼서 안쪽을 구하게 되면 뭐 절반이니까 당연히 뭐 2분의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틀렸군요. 맞았다고 신나게 체크할 뻔했습니다.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니은에서 F1을 또 조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이 1인데 3이니까 3보다 이쪽 확률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뭐 표준화를 좀 해가면요. 뭐 x 값이 이제 뭐 3보다 클 확률 이 부분들, 이제 오른쪽 이 부분 좀 구하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z 값으로 살펴보게 되면 표준 편차는 2로 좀 굳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3-1 하니까 2에 대해서 이제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겠죠. 표가 안 줘져 있네요. 그럼 뭐 일단은 뭐 z 값으로 바뀌어 갔을 때 1보다 클 확률을 빼서 1보다 작을 확률 이런 부분을 좀 계산한다 이렇게 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돼 있을 때 부분들은 그럼 뭡니까? 평균이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부분들을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 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 되는데 이건 좀 표준화 과정 거쳐가게 되면 뭐 이 부분들은 여기 확률 이쪽 부분들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표준화 시켜갔을 때 값이 지금 어차피 뭐 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z 값으로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요 확률이 해당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거 뭐 차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이게 이 1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 요 아랫 부분 이제 뺀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부분이 2배가 되가는 건데 그죠? 이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0.5보다는 좀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이제 그래도 대략적인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좀 이렇게 어렵게 냈죠. 아이쿠 그런 건가요? 이 확률을 이게 좀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빼게 해주면 이제 계산 부분이 좀 불편한데 이게 좀 이게 맞긴 맞는 이야기인데 좀 답이 좀 살짝 좀 애매하게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디귿은 그럼 또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이런 거뭐 샘플 예를 좀 들은 거군요. 1일 확률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가령 이제 m 값이 f2 이런 거 좀 한번 구해보면 되죠. 그럼 평균이 2가 되겠고 저기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2 돼 있으니까
3m이었죠. 그럼 이 3은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형태에서 여기 부분이 아니라 이 반대 부분을 구해가는 거니까 이걸 또 그러면 표준화 과정을 하게 되면 6에 해당하는 거니까 p x 값이 이제 6보다 클 확률을 구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z로 고쳐가게 되면 2분의 4니까 2 이런 형태가 되죠. 이걸 이렇게 표준화 과정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2가 돼서 이 아래쪽에 확률이 되는 거니까 P1보다는 PF2가 더 큰 이런 확률이 되겠죠. 되겠고. 근데 뭐 음수 쪽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F 마이너스 이런 것 좀 알아보게 되면 평균이 이제 또 마이너스2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6보다 반대편 쪽 이렇게 되는 이런 확률이 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저 Z로 이렇게 고쳐갔을 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이 확률이 되가는 거니까 F 마이너스 2보다는 F 아까 F 마이너스 1 부분이죠. 이게 F 마이너스 1 니은 부분을 하면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분의 확률이 좀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이제 2보다 작은 것보다는 1보다 작은 쪽의 확률이 좀 더 커가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숫자가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역시 숫자가 커지게 되게 되면 확률도 커지겠다 뭐 이런 뜻의 문제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니은 디귿 해서 저 답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 니은 부분이 좀 아무래도 조금 숫자 좀 정확하게 좀 잘 안 나와서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제가 지금 미스한 건가요? 1, 3에다가 그러면 z값이 1보다 클 확률 부분에 반대되는 거니까 이런 확률들 쭉 나온 거겠고 마이너스 1 되더라도 부동호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3보다 클 확률 큰 쪽 열심히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건 아래쪽 확률. 근데 그럼 z값에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1이고 1에 해당하는 건데 1에 해당하는 확률들이 좀 안 나와 있죠. 그죠? 0.5 더하기 여기 3, 4, 1, 3 뭐 이런 부분도 좀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으니까 값이 좀 근데 0.5보다 큰데 좀 보여드리는 게 좀 살짝 좀 애매해서 적으면 좀 찝찝함이 남는 여기 있군요. 3, 4, 1, 3 어쩐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0.5 더하기 0.3, 4, 1, 3 근데 0.5에서 뺀 부분이니까 당연히 큽니다. 지장 없이 좀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이쿠 이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했군요. 단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부분들 안 가르쳐 준 줄 알고요. 자 이제 어쨌든 문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새롭게 좀 정의되어 있는 표현들 이 부분들이 좀 낯설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아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값들 형태도 특히 이제 뭐 1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준 편차가 2라서 확실하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산되니까 그런 형태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수 없이 잘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신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영희와 철수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합니다. 영희가 이기면 가위바위보 둘이서 하면 9가지겠고 이기는 방법은 가위바위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3분의 1 이런 확률이 나오게 되면 주사위를 2회 던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지거나 비기면 그러면 이제 이게 3분의 1 확률이었으니까 3분의 2 확률일 때는 3회를 던진다. 이렇게 좀 독특한 게임을 하는군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번 한 후 결과에 따라서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둘의 합비 5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2회 던져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3회 던져서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5가 된다는 이야기는 1, 4, 2,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던져서 5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3, 1, 1 이런 경우도 있겠고 하나를 줄이면 2, 2, 1 이런 경우가 있겠군요. 요건 가질 수가 3가지 6가지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3분의 1 확률일 때 5가 될 확률은 36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확률일 때는 주사위를 3번 던진 거죠. 그럼 6의 세제곱에서 6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 곱하기 36 있겠고 여기는 4가 되겠고 여기는 6이 이제 한번 곱하기 되니까 3 곱하기 36이 되겠죠.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 한 번은 좀 약분이 좀 되긴 되는군요. 근데 더하기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36에 이제 4 더하기 해서 6 이렇게 처리되니까 6을 한 번 약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럼 3, 6, 18분의 1 해서 계산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뒤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괜히 수학적 이론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요. 각각 처음 벌어진 일,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또 이렇게 연속해서 벌어져가는 거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이제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이론으로 가는 게 좀 더 좋겠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결과들 자체에 따라서 뒤에 해야 될 일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확하게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1위 팀하고 플레이오프 승격팀이 7번 경기 중에서 4번, 그렇죠. 7번 중에 4번 이기면 승리 우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번의 경기에서 A팀이 2승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A팀이 우승할 확률은 이미 2승하고 있으니까 확률이 지금 꽤나 크겠죠. 어쨌든 알아봐야 되겠다. 비길 경우는 없고 이길 확률은 서로 같다라고 되는데 현재 2승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좀 2승이 더 필요한 거죠. 2승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2게임은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승리 이렇게 쳐야지면 되겠고 3게임 한다라는 얘기는 2게임 중에서 1게임 이긴 다음에 승리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이제 밑줄 그은 부분들은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뀔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3번 중에서 한 번 이렇게 그래. 2번을 이겨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3게임 중에서 2게임 진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겨서 2승을 더 챙겨가는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3패까지도 가능하죠. 3패까지도 가능하고 승리하는 이런 경우. 와우. 4가지 경우 정도가 있겠다.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승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확률에서 가볍게 끝나면 되는데, 요건 2게임 중에서 1게임을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이 컨비네이션 1. 결국은 3게임이니까 그냥 세제곱 한 방에 써도 되겠죠. 2승 제곱에다가 또 한 번 더 곱하기. 그 다음에 3게임 중에서 1게임 승리하고 나머지는 지고 2분의 1에 4제곱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4게임 중에서 1게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걸 좀 다 더하게라는 얘기죠. 4분의 1 되겠고, 여기가 8분의 1 이거 곱하니까 4분의 1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16분의 3 처리되겠고, 여기는 32분의 이건 뭐죠?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16으로 통분해 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는 4 더하기 4 더하기 3 되겠고, 여기는 한 번쯤 약분하니까 2점 이렇게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에 그러면 13이 되는 건가요? 16분의 13에서 계산 맞추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분의 13, 5번이 답. 16분의 13이면 와우. 그렇죠. 4게임 중에 2게임 했으니까 당연히 우승률이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2게임 승리하고 났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해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쪽 부분 파트널 때는 마지막 게임 승리하고 그 앞에는 이게 좀 순서가 좀 뒤박뒤박돼서 맨 마지막 이기는 게임이 앞쪽으로 오게 되면 승리한 다음에 게임 우승한 다음에 게임은 이런 일은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절차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메모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3이 이거 다 교묘하게 다 더하기 되면 0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이제 X 바로 가자. 알겠습니다. 원래 평균 2일 때의 평균이니까 A인데 이 부분하고 3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을 이렇게 좀 구해 간다는 이야기는 2, 4, 6을 끄집어내고 2, 4, 6을 끄집어냈을 때 평균을 좀 열심히 구하면 되는 거죠. 얘가 2가 되겠고 2, 4건 했으니까 평균 3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4 되겠고, 그 다음에 5 되겠고 6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나중에 또 5일 확률도 구해야 되겠고, 처음에는 이제 3보다 작을 확률입니까? 3보다 좀 작을 확률이면은 그러면 2일 때, 3일 때 요 확률들인데, 요 확률 다 더하기 한 거 하고 변수 x일 때 확률이니까 a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확률이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곱하기 해주면 a 제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확률은 1-3a인데 그 부분하고 a하고 곱하게 되니까 a에다가 1-3a를 곱하기 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부분이 2번이니까 2번 이렇게 더하기 한 결과 서로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6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a 이런 식으로 계산되죠. 그럼 5a 제곱은 a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표본 평균의 확률이 5일 때니까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1-3의 이 확률하고 이쪽 확률이 또 2a인가요? 알겠습니다. 샤가 5가 될 확률은
1-3a하고 2a를 곱하기 하는데 그게 또 두 번이죠. 2를 또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분의 1을 좀 대입하는 게 좋겠죠. 5분의 3에 5분의 2가 되겠고 5분의 2가 되겠고 또 2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5분의 8 해서 확률을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분의 8 1번이 좀 답이 있군요.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집단에서 표본 두 개를 끄집어냈을 때 표본 평균 구했을 때 표에서 이제 표본 평균이 나오는 이 모양들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해가면 되는데 이때 이제 각각의 확률들이 이제 곱하기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말하는 여기 3인 요 확률을 구하려면 1-3ha하고 a 요런 일이 벌어질 확률들이 이렇게 각각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들을 모집단에서 표본 끄집어내서 만들어냈을 때 정확한 의미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만 풀이 가능한 내용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무게가 40kg인 부품을 제조하는데 1k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검선 무게 평균은 당연히 40kg 이제 평균이 돼야 되겠죠. 40kg 부품 제조하는 거니까. 자, 근데 불량률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원래는 뭐 정상적으로 40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1kg 이상 차이 난다는 얘기는 39, 41 그래서 그 이상이거나 이하이거나 이런 확률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확률들이니까 0점 어이구 절반 해야 되잖아요. 0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7 그러니까 0, 28이 16, 28, 16, 5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겠죠? 양쪽 두 배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수식으로 고쳐가게 되면 x가 이제 41보다 클 확률들을 이제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표준화 시켜갔을 때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확률이 이제 0.0885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에는 41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1 이 값이 1.35가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값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뽑은 부품 무게가 2kg 이내의 차이가 될 확률을 이제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그럼 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처리가 돼 있을 때 평균이 40인데 그럼 이제 38하고 42에서 이 사이의 확률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굳이 쓰게 되면 이제 Z X 값의 범위가 38 이렇게 처리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보다 작은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두 배 형태를 좀 취해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두 배의 확률 자체가 X 값이 40보다 크거나 같고 42보다 작은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부분들을 표준화 시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화 시키게 되면 평균 부분들은 당연히 좀 0이 돼가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2가 돼가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확률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위에서 구한 이 값에다가 이제 두 배 되는 거니까 3.7 2.7인데 2.7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2.7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0.4965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확률을 좀 몇 배 해야 되죠? 두 배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4고 하면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4965 곱하기 두 배 해주게 되면 0에다가 26, 12, 13에다가 29, 18에 19 이렇게 되니까 2, 4, 8이 또 9 되니까 993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어찌 생각하면 정규부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패턴인데 수식 형태는 이제 깔끔하게 나올 게 아니라 차이가 1 이상입니다. 그런 형태니까 좀 이게 두 배 되는 부분들 좀 잊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절반 형태로 해서 이제 표시해서 대신 또 이게 또 확률이 아니라 또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들 좀 확률 형태로 좀 고쳐가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평균에서부터 2 이내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수식으로 곧바로 나오지 않은 것을 수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연산을 처리 가능한 것들이니까 어찌 생각하면 정규부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왔다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좀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상자 속에 검은 공, 흰 공을 모두 합쳐서 10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만큼 상자에서 공을 꺼내는데 꺼낸 공 중에서 검은 공 개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하겠다. 2개 이렇게 되는데 검은 공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꺼낸 공이 최소 2개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그 개수만큼 공을 꺼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앞면이 최소 2번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면 2번 나오니까 4분의 1 되겠고, 그러면 10개의 공이니까 10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겠고, 검은 공 개수를 모르면 아니라고 그러면 되죠. 그 중에서 또 2개를 꺼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10 곱하기 9, n 곱하기 n-1. 똑같이 뭐, 이 팩트를 나누기 이제 똑같은 거니까 소거해 가면 이제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60분의 1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동그라미 하나 소거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3, 3은 9, 여기는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하나가 또 약분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n 곱하기 n-1 이 부분들이 남는 숫자가 3하고 2가 되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볼 것 없이 n은 3입니다 라고 해서 n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뭐 기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아이코 해야 될 일 좀 많은데요. 일단은 뭐 앞면 끄집어냈을 때 우리는 이제 뭐 그럼 1일 때의 확률들은 좀 구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확률들을 좀 구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앞면은 이제 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한 면 나올 확률은 4분의 2가 되겠고 10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데 3개 중에서 하나를 꺼낸다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역시 2번 나왔는데 10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3개에서 하나 꺼내고 7개에서 하나를 꺼내고 이렇게 해서 앞면이 또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좀 이걸 일일이 좀 다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분의 1로 고쳐가는 게 좋겠죠? 2분은 20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이쿠, 10 곱하기 9를 또 2로 나누게 되게 되면은 5가 되는데, 그죠? 4분의 1 일단 쓰고, 5하고 9 쓰고, 그 다음에 3하고 7 이렇게 좀, 일단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건가요? 아, 20에, 그럼 뭐 180이 가야 되는가요? 180분의 21이 되겠고, 그러면은 9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39, 27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80분의 48이 되겠고, 이건 좀 약분이 좀 되는 것 같죠? 90분의 24에다가 45분의, 아이고, 일단 해죠 뭐. 45분의 12에다가 또 3으로 좀 되는 거죠. 3, 5, 15에다가 3, 4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표를 좀 만드는 게 가능한데요. 0일 때는 뭐 조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일 때하고 2일 때. 2일 때는 아까 문제 자체에서 60분의 1이라고 나와있고, 지금은 이제 15분의 4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확률이니까, 뭐 다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평균 구하는 부분들은 뭐 합이 1 되는 거니까 뭐 알아서 뭐 확률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대값 자체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15분의 4에다가 이건 뭐 60분의 2니까 3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30분의 8에다가 1 이렇게 30분의 9가 되겠죠. 그럼 또 약분하게 되면 10분의 3입니다라고 결과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분의 3, 아이고 또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3인데 20 expectation 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에다가 9가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해야 될 일이 좀 제법 됩니다. 그죠? 맨 처음에 주어진 거 동전 2개 던졌을 때 그나마 이 부분들이 개수만큼 하는데 아이쿠 검은 공 개수가 2개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동전의 앞면이 좀 2번 나오는 경우죠. 2번 나오는 이런 경우의 확률들 해서 n값 좀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값을 구해가려면 이제 표를 좀 완성해야 되는 거니까 변수 1일 때의 값이 좀 필요한 거니까 1일 때는 앞면이 한 번 나왔을 때, 2번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각각 한 번 나오는 경우, 그래서 확률을 좀 구해야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표를 좀 만들어가는 이 절차 부분들이, 조금 좀 시간 걸리는 건 요소니까, 꼼꼼하게 연산해서 정확하게 풀이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표를 만들어서, 이산 확률 분포표죠. 표를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그 절차, 그 과정의 일부분을 좀 질문 던진 거니까, 충분히 좀 연습 많이 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요. 연습 좀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되겠고 좀 꼼꼼하게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상자 A에는 흰 공, 검은 공 3개씩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A, B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서로 맞붙고 넣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상자 넣을 때 A 상자보다 B 상자에 흰 공이 더 많이 들어있어야 되겠다. A 상자, B 상자에 현재 흰 공이 3개, 2개 이렇게 있는데 2개씩 맞붙고 갔을 때 B 상자 개수가 더 많아진다면 뭐 2개를 좀 옮겨갈 수 있대. 2개를 좀 옮겨갔을 때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옮겨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두 개를 옮겨갔을 때 한 개를 옮겨가도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를 옮겨갔을 때는 개수를 세 개, 두 개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옮겨오면 안 되는 이런 형태. 대략 좀 세 가지 경우가 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6개의 공 중에서 두 개를 공을 꺼냈는데 흰 공이 세 개인데 세 개에서 이제 두 개를 꺼내서 옮기는 경우 이쪽은 네 개의 공 중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검은 공이니까 검은 공 두 개에서 뭐 두 개를 또 꺼내서 옮기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 콤비네이션, 4 콤비네이션 다 똑같군요. 자, 이제 두 개를 꺼내는 거니까 흰 공 세 개에서 두 개를 꺼내는 거에 있고, 이거는 하나를 꺼내는 거니까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흰 공 두 개 중에서 하나, 검은 공 두 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6 콤비네이션이 4 콤비네이션이 똑같이 처리됐을 때 이 부분들 하나를 꺼내는 얘기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흰 공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검은 공 두 개에서 검은 공 두 개를 꺼내는 경우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야 되는데 6 콤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지면 3, 5, 15에다가 4 콤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지면은 이게 이제 2, 3은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위에는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5 곱하기 6은 처리해 주겠고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1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될 때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군요. 3은 하나 이제 공통으로 이제 다 이렇게 좀 소거가 가능한 거니까 3을 소거하게 되면 이제 2가 되겠고 그러면 뭐 30분의 일단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30분의 1에다가 4에다가 여기는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30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5분의 4 해서 이제 결과를 구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15분의 4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뭐 결국은 뭐 지금 주어진 상황 자체가 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두 개씩 옮겼을 때 B에 이제 흰 공이 더 많아야 되겠다는데 현재 흰 공이 좀 부족하는 거니까요. 흰 공을 좀 무조건 옮겨야 되는데 두 개를 옮기는 경우 한 개를 옮기는 경우 한 개를 옮긴다고 하게 되면 이게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바뀐 상태니까 이제 흰 공을 이제 옮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뒤쪽 할 때 옮긴 다음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시에 좀 움직이는 거니까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4 컨벤션이 된다는 사실 좀 이제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틀에서는 뭐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발생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만 좀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무게는 평균 표준편차 정규표에 따른다 그렇게 됐습니다. 50kg 이하가 되면 불량으로 판정한다. 알겠습니다. 2,500개 추출했는데 2,500개쯤 불량품의 개수 무게의 평균 X와 불량품의 개수를 Y. 어이구, 변수가 두 개씩이나 되는데요. 지금 하나하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분포 이렇게 따라주겠고, 지금 평균이 좀 6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50 이하가 되면 이제 불량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불량품의 확률부터 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구하게 되게 되면, 뭐 표준화 시켜 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5가 되어 있으니까 5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0.02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이쪽 확률이 0.0이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2,500개를 좀 추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출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 제품 2,500개를 뭐 조사한다는 얘기니까 되게 그렇게 뭐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편수 y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기분포를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불량품이 일반적으로는 50개 정도가 나오는 거군요. 그럼 50 곱하기 또 100분의 98을 처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에다가 49 처리되니까 7제곱해서 불량품 개수는 또 이런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대략적인 것 준비했는데요. 자, 옳은 것을 골라달라. 아하, 이런 부분을 또 구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아이콜레 추출한 2,500개의 평균이 59.8보다 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역시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서 풀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루트 n분의 2,500이니까 50이 되는 거예요. 50분의 시그마가 아까 5였죠. 5 이렇게 계산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0.02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근데 뭐 10을 좀 이렇게 좀 곱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z 값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2보다 클 확률,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일 때 부분에다가 5호, 그 다음에 0.5를 좀 더하기 0.98 해서 맞습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그러면 이제 니은 부분 풀어갈 때 자연스럽게, 또 한쪽은 좀 59.8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바가 59.8보다 작을 확률 이 부분들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표준화 시킬 때 방금 전에 구한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되니까 0.0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근데 변수 y 변수가 이제 원래는 이제 몇 개가 나온다 했죠? 50개 정도가 나오는데 64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y라는 값이 64보다 크다 이 확률을 구해가게 되면 역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표준 편차가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7분의 64에서 50 빼니까 14 이렇게 쳐야 되니까 z값이 2가 되죠. 그럼 뭐 2보다 클 확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확률은 좀 같습니다라는 내용 니은도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은 뭔가요? 변수 x가 아이고 여기 이제 60입니다. 60보다 아이고 60도 60. 아이고 이게 뭐 한 번 또 어떻게 좀 나왔군요. 6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사이 쪽의 확률인 거고 요건 이제 x 바냐 x냐 이런 차이인데 뭐 표준화 과정을 좀 한쪽만 좀 알아보면 되겠죠. 5분의 60 플러스 x 마이너스 뭐 60 이렇게 처리될 때 이제 이게 이제 z 값이 된다면 한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50분의 5분의 이렇게 돼서 또 빼게 되면 또 x 이렇게 뭐 이거 x가 아니라 k나요? 그러면 x로 그냥 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값 자체가 이제 10x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z 값이 훨씬 더 커졌죠. z 값이 이제 훨씬 더 커진 그런 형태니까 확률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이 좀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모두 다 맞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틀이 아이쿠 그냥 뭐 이렇게 추출한 거에 대한 평균 조사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끄집어내서 다시 이항부풀해서 불량품 개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둘의 이제 다른 변수 형태의 또 변화도 좀 물어보고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공부들 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요. 4개에 적히는 수이 곱이 15의 배수이면서 합이 또 홀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5의 배수 이렇게 처리하게 되려면 일단은 뭐 인수에 5가 있어야 되겠고 3, 5, 15죠. 근데 3인수가 있는 게 3, 6, 9 종류가 좀 3개 종류가 나오는데요. 아하 이러면서 또 홀수가 돼야 되겠다.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근데 그렇다면 홀짝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1, 3, 5, 7, 9 해서 뭐 그다음에 2, 4, 6, 8 뭐 이렇게 해서 또 나눠놓고 좀 생각을 이것저것 해봐야 되겠군요. 그다음에 이제 5, 3이 뽑힌 경우 5, 6이 뽑힌 경우 그 다음에 이제 5, 9가 뽑힌 경우라면 일단 또 뭐 4개의 숫자가 또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짝이 돼 있으니까 뭐 홀수 한 개에다가 짝수 한 개를 좀 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홀수가 돼 있으니까 짝수 2개를 뽑거나 이건 뭐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고 이건 또 또는이군요. 어이쿠 홀수 2개를 꺼내야 되는 이런 경우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홀수 하나 짝수 하나를 좀 동시에 끄집어내는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게 그냥 요것만 계산해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좀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이렇게 끄집어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에서 뭐냐면, 뭐 이런 것을 뭐 A집합, 이런 걸 B집합, C집합이라고 하지만, 일단 뭐 5는 뭐 공통으로 다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냥 3을 꺼낼 때, 6을 꺼낼 때, 9를 꺼낼 때 좀 생각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더하기 C 개수, 이런 형태를 좀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A 교집합 B, 그렇게 되면 또 B 교집합 C, C 교집합 A 이렇게 처리해지면 와, 그 다음 또 더하기도 있잖아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뭐 이런 부분들 형태를 좀 기본 개념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만 풀이 진행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그렇다면 이게 뭐 생각보다 좀 해야 될 일이 많군요. 야, 첫 번째 것부터 좀 일일이 좀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또 확률입니까? 아이쿠,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또 9개에서 4개 끄집어내는 것도 미리 계산해야 되겠죠? 9, 8, 7, 6에다가 4, 3, 2, 1 처리되니까 2, 4, 8 소거하고 3, 3은 9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3 곱하기 7 곱하기 6 일단 뭐 곱하기 해서 숫자 크게 할 거는 하지 말고요. 이건 뭐 나중에 약분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다는 사실을 좀 미리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3을 꺼낸 경우, 이걸 좀 뭐 A 개수라고 해주면, 이때는 이제 홀수 하나 짝수, 그런데 이제 5, 3이 이제 꺼낸 상태니까, 홀수는 이제 3 커뮤니케이션 1, 짝수는 4 커뮤니케이션 1 처리해서 12가지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짝수 2개를 꺼내는 경우는 4 커뮤니케이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홀수 2개 꺼내는 경우는, 가서 봐. 두 번째 할 때 또 5, 6이 꺼내, 어이구, 이게 좀 잘못됐네요. 아이코. 두 번째 거 할 때는 5하고 6이 꺼내는 상태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짝수 2개를 해야 되는 경우니까 4 컨비네이션이 되겠고 홀수 2개는 또 3 컨비네이션이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뭐 마지막 거는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1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가지수를 좀 구해야 되는데 뭐 마저 구해 놓을까요? 여기 이제 12에다가 여기는 6에다가 3, 9에다가 또 1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5에다가 그 다음에 뭐 최고이죠. 36 이런 경우 5에다가 그러면 6, 9 5에다가 3, 9 이렇게 좀 메모할 거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미 짝수가 돼 있으니까 이제 홀수 하나를 꺼내야 되는 거죠. 홀수 하나를 꺼내야 되니까 5, 3, 6 이렇게 빼는 상태에서 홀수 하나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뭐 세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5, 6, 9 이런 상태에 지금 먼저 무엇을 하는지부터 계산해야죠. 짝수에 짝수니까 홀수 하나 꺼내야 되죠. 5, 6, 9 홀수는 이제 3개가 돼 있으니까 또 역시 또 3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5, 3, 9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뭐 홀수가 되어 있는 거죠. 홀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러면 짝수 하나를 끄주면 되고 지금 뭐였죠? 5, 3, 9 전부 다 홀수잖아요. 5, 3, 9 이렇게 끓였으니까 짝수 4개에서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뭐 내가 뭐 여기 있는 숫자 이제 다 들어가는 게 전체 교집합에 해당하는 개수는 5, 3, 6, 9 다 들어간 거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 가지수 3, 7, 6 3 곱하기 7 곱하기 6 전체 가지수 그 다음에 아까 더하기 12 9 12 빼기 이거 그냥 10으로 곱하러 할까요? 그 다음에 빼기 빼기인데 빼기에 더하기 1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뭐 9에 10에서 이렇게 쏘아지면 되겠고요. 3 곱하기 7 곱하기 6에 24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됐습니까? 4, 6,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3, 7이 21분의 4. 더 이상 약분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계산하면 되는 내용. 그렇죠. 자, 일단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지 제 판단되면 그다음부터는 연산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와, 이 판단할 때, 조금, 그냥 자칫하면 5, 3, 5, 6, 5, 9인 경우, 열심히 이렇게 좀 계산해가지고 좀 답을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개념적으로 지금 중간에 이렇게, 지금 이제 A합, B합, C 합집합의 개념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 개념 좀 설정해서,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었죠? 그 다음에 전체 교집합에 해당하는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좀 기본적인 개념 틀 설정하는 부분들 집중해서, 이걸 위주로 좀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형태의 좀 답을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개념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좀 헷갈릴 여지가 조금 담겨 있으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경사면 아래 3개의 구멍 A, B, C가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구슬 6개를 굴리는 시행을 할 때 한 개의 구멍만 비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하겠다.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처음으로 성공한다 이런 얘기죠. 아이코 여기는 못하네요. 성공할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다음에 좀 열심히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 반드시 뭐 하나 들어가고 못 들어갔다. 일단은 그러면 뭐 성공하는 확률부터 좀 구해야 되잖아요. 구슬을 지금 6개를 굴렸는데 2군데에 들어간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개의 장소 중에서 2군데를 이렇게 고르는 까지 있으니까 뭐 하나를 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확률 자체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분의 1 아니면 뭐 3가지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요. 가지수는 뭐 3가지 3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뭐 3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지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2군데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거대가 구수를 좀 뭐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뭐 전체 가지수는 2의 6제곱 처리해주면 되는데 그렇다면 왕창 한 곳에 가는 가지수 A냐 B냐 이렇게 처리되는 거 2가지 이렇게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구슬이 들어가는 가지수는 뭐 3가지 중에 3의 6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하나 좀 약분해서 3의 5제곱 만들면 되겠고요. 3의 5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4에 6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성공할 확률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시행을 했는데 8번째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는 7번까지는 그럼 243인데
6건이잖아요. 그럼 62를 또 빼서 또 계산해야 되는가요? 아이쿠. 그러면은 4에다가 8에다가 18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은 243에 181 확률이 몇 번 계속 일어나고 7번 계속 일어나고 243에 62 이런 확률이 발생했다. 8번째 이제 이렇게 성공한 거죠.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식 형태를 썼는데, 아이코, P, Q, N 이렇게 처리됐군요. 그러면 이제 N은 7이라는 거였으니까 7분의, 그 다음에 뭐죠? P-Q, P, N제곱자리가 P, Q, 그러니까 181에서 61을 또 빼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180에서 일단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7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117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7은 7에다 77이 49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17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있군요. 어찌 생각해도 좀 재밌는 재밌는 문제 형태이기도 한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단계 자체가 이제 성공할 확률 자체를 좀 구해야 되는 거죠. 세 개의 구멍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군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두 군데 아니면 걸릴 거 하나 선택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선택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두 군데다가 이제 구슬 전부 다 들어가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아닌 경우 이렇게 좀 빼서 성공할 확률들을 구해가면 절차 이렇게 좀 밟아가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을 뭐 7번 동안 계속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니까 6건하고 이제 그 6건 해서 문제 형식에 맞춰서 계산해가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조금 내용적으로는 뭐 이렇게 약간 좀 혼란스러운 요소가 살짝은 좀 되는데 그게 뭐 심각한 요소는 아니니까요. 뭐 차분하게 좀 문장 읽으면서 실수 없이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상자 속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뽑습니다. 3개의 공에 적힌 수 최대값 차군요. 차가 5 이하가 될 이하란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요. 이때 이제 홀수일 확률 구하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은 또 5 이하라는 전제 조건 하에 홀수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도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 형태가 되는데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최대값 최소값 차를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최대 최소 차가 5인 경우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1에서부터 5까지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쭉 가게 되면 5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라면 일단은 가운데 3개를 꺼내는 거니까 가운데 숫자가 되니까 2, 3, 4 2, 3, 4, 5 그러니까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전체적인 가지 중에 5가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20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차가 4인 경우에는 1부터 5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는 3개가 되겠고 뭐 그러면은 6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6가지 이렇게 처리돼서 18가지 경우가 좀 생기겠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1부터 4 이런 차이가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은 7부터 10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전체는 7가지에다 사이에는 뭐 2, 3 이렇게 되니까 2가지에다가 7가지에서 이제 14가지가 생기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이가 2일 때는 1, 3 뭐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 그럼 가운데 숫자는 뭐 한 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7에서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아이고 8에서 10이죠. 그러니까 8가지 이렇게 돼서 8가지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전제 조건을 보게 되면 이 둘을 이제 모두 다 더하게 되는 건데 더하게 되면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보자. 8, 8 이렇게 되다가 또 4, 20, 30, 40, 60이 되는 거예요. 6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홀수니까 5,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30분에 17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 이상 갖고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정답 30분에 17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일일이 좀 조사만 좀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군요. 세개 공에 적힌 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5 이하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최대 최소 차가 5 이하가 되는 게 경우 수는 이게 다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홀수일 때 이렇게 되는 뭐큰 흐름들은 이제 조건부 확률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개수를 좀 조사하게 되면 분자분모에는 쿠컨비네이션 3 있는 부분들을 계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개수로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A 회사 입사 시험에는 지원자의 19.9%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표준 편차에 따른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평균이 이제 520점인데
과연 이제 몇 점을 맞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좀 구해가는데요. 여기 확률이 0.159다 이런 얘기죠. 159 그럼 0.5에서 빼게 되면 0.34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341 Z값이 1인 경우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X라는 변수 자체가 K보다 클 확률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확률들은 Z를 고쳐가서 원래 계산하게 되면 Z 고쳐가면 어떻게 되죠? 92 표준 편차에서는 90에다가 K-520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인데 이 확률이 이제 0.159가 0.159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분의 K-520 이 부분들이 이제 Z값이 1이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값을 구하게 되면 610점이었다 뭐 이렇게 좀 되면 되겠습니다. 최저 점수는 610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지원자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S지역의 평균은 여기 이렇게 똘똘합니까? 평균이 580, 520보다 훨씬 높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지원자에서 과연 합격한 인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일단은 뭐 580이라는 것을 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610점이 이제 합격 점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10보다 클 확률 좀 구해가야 되는데 아이고 변수를 y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거니까 y라고 하면 되죠 뭐. 그러면 z 값을 이렇게 고쳐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표준 편차가 20이었고 20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좀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z 값이 이제 1.5보다 좀 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1.5 확률이 0.353. 근데 좀 이 숫자가 좀 약간 좀 이상하겠는데. 어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0.5 마이너스 0.353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0.14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뭐 지원자가 뭐 3,000명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3,000명에다가 이제 0.147에다가 3,000을 좀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147에다가 3을 좀 곱하게 해주는 그런 명수가 합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3, 7이 21, 3, 4, 12, 3, 1은 3 이렇게 쳐주는 거니까 441명이 합격한 인원이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나중에 S지역 이렇게 좀 다른 지역 했는데 그 뭐 변수 좀 Y라는 변수를 좀 보면 되겠고 일단은 뭐 합격 점수를 좀 기본적으로 구해가는 가장 기본 패턴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들어가겠고 표준 편차 뭐 이거 완전히 뭐 다시 가르쳐 준 거니까 그에 따라서 구해겠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이항분포인 거죠. 이항분포처럼 n에다가 뭐 p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했다 뭐 이런 취지의 문제 형태가 문제에 좀 살짝 녹아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살짝 좀 복잡해지려고 폼은 좀 잡았으니까 연습장에다 철저하게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장에 원료 S가 3개, T가 2개 있는 상태에서 원료가 3개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추가된 원료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뭐 S 아니면 T다 이런 얘기군요. 8개의 원료 중에서 한 개가 딱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가 이렇게 됐다. 큰 틀은 제 조건부 확률인 거고 알겠습니다. 현재는 3하고 S하고 T가 3하고 2 이렇게 있는데 이제 조사하면 되죠. 뭐 8분의 1 확률로 S가 3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6에 2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개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8분의 3이죠. 그러면은 5개, 3개 또 8분의 3 확률로 1개, 2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4개, 4개, 4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래 8분의 3이요. 그 다음에 8분의 1 확률로는 T만 3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3, 5 이렇게 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전체에서 뭐 꺼냈는데 일단 뭐 T가 1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선택한 것이 T다 이런 얘기니까 그걸 가지고 T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사실만 좀 잘 기억하면 되겠죠. 8분의 1 확률에 8개 중에서 8분의 여기까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8분의 3 확률에 8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8분의 3 확률에 이렇게 되니까 뭐 8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분의 1 확률에 8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5 숫자 잘 써야 됩니다. 이때 이제 뭐 이렇게 2개 선택된 거니까 8분의 3에 8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얘기. 열심히 좀 쓰게 되면요. 분모가 8888 이러면 다 소거가 되는 거니까 2, 9, 12, 5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9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되겠죠?
자, 계산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안 됩니까? 11에 아이 콜레 11에 그러면 얼마죠? 21에 그러면 23에 28인가요? 28분의 9 이렇게 쳐야 되는데 28에 3이라는 수가 없죠. 그럼 그대로 그냥 28분의 9입니다라고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가는 거가 뭐 이거는 뭐 근데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각각 이렇게 이제 뭐 S를 기준으로 해서 S가 이제 3개일 때, 2개일 때, 1개일 때, 없을 때 이렇게 좀 해서 나온 상황들, 뭐 그때의 확률들을 계산해 놨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좀 앞에 이제 확률들이 좀 영향이 있겠다.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런 부분들을 좀 얼마나 좀 꼼꼼하게 처리해서 전체적인 거를 좀 상황 이해해서 풀어가느냐 이렇게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있으니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5번 영신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ABCD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2의 5제곱 32인데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됐으니까 뭐 31개의 부분집합이 있다는 얘기죠. 부분집합 31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좀 선택을 했을 텐데 교집합이 원소가 이제 2개 이상 나와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교집합에 이렇게 좀 했을 때 이제 원소가 뭐 A, B 이렇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사를 좀 다 하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뭐 전체 가지수는 뭐 꺼내서 A집합, B집합을 주면 되는 거니까 31 곱하기 3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원소가 애초에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딱 고르게 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원소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CD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A집합, B집합 할 때. 이런 것들을 그냥 A집합 부분들의 이 지역, 그 다음에 B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부분들 이렇게 이런 곳에다가 이 원소들을 좀 배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세 가지 이렇게 되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이게 좀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이 되다 보니까 이 원소들이 전부 다 이 바깥쪽에 있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A, B 두 집합은 이제 교집합만 있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이렇게 빼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통인 원소가 3개라면 여기 이제 소거하고 이제 2개의 원소들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공통인 원소가 몇 개라면 4개라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나머지는 뭐 그러면 3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1 곱하기 3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26에다가 26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8에다가 8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5, 2,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26, 8,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약분이 좀 안 되는 건가요? 9에다가 그럼 35가 되는데 그죠? 35가 되면 어이쿠 3이라는 수 30이라는 수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뭐 93분의 35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는데 이것도 빼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빼니까 93에서 35를 빼니까 8에다가 그러면 이제 58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58이 답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제 뭐 제일 좋은 부분들은 여기 이제 CD를 갖다가 이제 배치할 곳을 이곳입니다라고 해서 들어갈 곳을 이제 세 군데인데 전부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집합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 경우 빼고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이렇게 좀 조사한 이 항목이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연산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조사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조금은 좀 까탈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래도 좀 부분 집합 개수가 좀 불편한 거니까 제가 좀 아이디어 낸 부분들 철저하게 좀 복습을 좀 잘 해서 효율적으로 좀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영신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한쪽 까탈스러운 문제인데요. 복습해서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고3 문제니까 전체적으로 저 레벨이 어느 정도 급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신요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